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아, 에, 이, 오, 우.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 도박사입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요? 자, 오늘 1월 14일 금요일 오전 3시 11분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먼저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시면 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중에 여기 청원 진행 중에 게시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코로나 예방 접종 후 건강하던 21살 아들이 급성 정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참여 인원은 1,78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 시작 2021년 12월 30일 청원 마감 2022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청원이 카카오라고 그 뒤에 카카오 다음에 뒤에 거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청에 있는 여기 소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의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로그인 하셔서 이렇게 그냥 알아서야 동의합니다 라는 댓글이 이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걸 근데 그대로 올리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동영상 카드를 올려 놓은 후에 시작해보죠. 자, 여기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일단 앞에 거는 정리한 다음에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제목을 읽어드리면요. 관계 없다는데 또 백신 맞고 백혈병 21세 남 모더나 맞고 항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잠시만요. 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른 뉴스 기사를 보시면, 건강하던 21살 아들, 백신 맞고 백혈병 진단 부모의 호소. 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앞에 이거 읽어드렸던 거 있죠. 청원 진행 중. 이 제목과 똑같은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참여 인원이 3,729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지금 가보면, 1,784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으나 뉴스 기사의 저작권에 따라서 생략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라고요. 제목을 보시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급성 전걸 수구성 백혈병 진단 인과관계 밝혀달라 국민 청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이분의 정체와 주인공인지 그게 궁금하겠죠? 이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 유튜버 떨어지는 너의 모스님이라는 이 방송 채널의 화면입니다. 근데 처음에, 일단 이분 알게 된, 물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만, 더 심각한 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간 그 내용 때문에 큰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제를 이루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업로드한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최근에 올린 날짜를 보시면 1개월 전이라고 나와 있죠. 조회수 2만 8천의 옆에 1개월 전이라는 건 지금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 이걸 누르면 여기 해당되는 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줬던 뉴스 기사랑 똑같은 게 있었죠. 관계없는데 또 백신 맞고 백혈병이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천천히 한번 읽어본 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떨어지는 너의 모습입니다. 저번에 응급실로 입원했다는 글을 쓴 지 어느새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그동안 병명이 확실히 안 나와서 골수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명은 급성 정골 수구성 백혈병라고 하네요. 그나마 백혈병 중에서는 예후가 좋은 경우라서 다행이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3일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일주일이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꽤 오래 걸릴 듯 합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요. 자, 근데 그 다음 거는 심각합니다. 여기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으나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 있죠. 청원 진행 중 왜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왜 맨 처음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그게 화면 나오냐 하시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게 가장 먼저 청원해달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떨어지는 너의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적으셨던 청원 글이 인터넷 기사로 올라왔더라고요. 확실히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건강하던 몸이 백신 접종 이후 이렇게나 망가지다니 좀 많이 억울하긴 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청원 글입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고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찾아뵌 점 죄송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뉴스 기사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건 똑같은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청원 글입니다. 이걸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읽어드렸던 건데요. 제목만 읽었는데 이번에 제목과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원 진행 중부터 한번 볼까요? 네. 코로나 예방 접종 후 건강하던 21살 아들이 급성 정걸 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참여 인원은 1,784명으로 집계됐고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 시작 2021년 12월 30일에서 청원 마감 2022년 1월 29일까지고요. 청원인은 카카오 뒤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고 이제 청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모더나 2차 접종 전에는 혈액 검사상 단 한 번도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이 없는 건강하고 밝은 21세 청년이었던 우리 아들이 2차 접종 후 급성 정걸 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차 백신 접종 후 며칠 동안 해열제를 먹어도 고열이 나고 심한 몸살을 앓고 나더니 한 달쯤 후에 몸에 원인 불명의 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아이고 워낙 잠버릇이 심해서 어딘가 부딪힌 상처인 줄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입안에서도 피가 자주 나고 한번 멍이 들면 쉽게 가시지 않고 심한 피로감과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하여 허리 디스크로 인한 다리 당김인 듯 하여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근육 이완제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주사 맞은 자리에 절대로 정상 소견으로는 보이지 않는 멍이 발견되어 다음날 인근 병원 내과에서 피 검사를 진행하니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응급실 도착 후 수혈을 받았으나 모든 혈구 수치가 전체적으로 정상보다 현저히 낮아서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되었고 골수 검사 결과 급성정걸 수구성 백혈병이라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병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면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활발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던 아이가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현재 아들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을 이겨내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으나 아이가 아프고 나니 주변에 백신 2차 접종 후 면역계와 혈소판 백혈병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백신이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저의 생각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자, 앞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보시면 청원 동의. 자, 1,784명인데요. 소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의를 누르면 SNS 간편 로그인하고 나오죠. 여기서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저도 청원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부 1차, 2차는 받은 상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동의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그냥 자동으로 이게 써져지거든요. 바로 동의 누르시면은 그냥 청원 동의를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일 이러한 경우 예외로 적용해야겠죠. 근데 오늘 알았더라고요.
요거 유튜브 동영상 중에 요거 유명무실한 접종 예외 확인서라는 걸 봤는데요. 이게 진짜 중증이 아니고서는 이거 발급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종이는 안 되고, 전자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QR코드와 같은 예방접종 증명서처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옆에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해당 영상 보고 나서 한번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라는 걸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그냥 눈으로만 보도록 하죠. 자, 눈에 잘 들어온 게 뭐냐면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분 있죠? 예. 자, 떨어지는 너의 모스님이란 유튜버님처럼 이러한 부작용 있을 때는 당연히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전자식을 발급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론 해당 영상은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 치고는 그냥 보건소는 그냥 탁상 행정처럼 그냥 돌아오는 것뿐이죠.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그냥 성의 없는 답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백화점하고 이제 마트까지 이제 확장되었죠. 방역 패스 혹은 뭐 백신 패스라고 불리고요. 일단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미접종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백신 부작용에 의한 뭐 건강상의 이유,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사유 때문에 접종 못하신 분들에게 이게 강제로 백신 접종하라는 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는 거라 다름없죠. 덧붙여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게 왜 백신에 연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만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물론 저도 뭐 동영상 카드를 올려놓은 걸 보시면 모더나 접종은 받았고요. 백신 접종 어디까지나 최선의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 보거든요. 이게 마치 최고의 선택이자 방법이라고 이렇게 여기니까 이게 이제 방역 패스 혹은 뭐 백신 패스라고 하죠. 이런 분들 계속 차별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안 하면 뭐 과태료 150만 원이라 하는데요. 과태료 150만 원은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그 발급해 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복잡하게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 정부는 당최 그 저희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과연 어떤 속내를 감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최소한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포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백신 부작용 때문에 3차 접종까지 해라. 방역 패스 혹은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이 지나간다. 약간 이 강제로 반강제나 혹은 그냥 지배적인 의견으로 맞으라 하니까 이게 더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부작용 있는 사람한테 왜 백신 접종을 왜 강요하는지 이거 정말 미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급성 알레르기라 부르죠. 아나필락시스 쇼크.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접종하면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들으면 유별났네 소리를 하시는데 그거는 몰라서 한 소리지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함부로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방역 패스, 백신 패스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죠.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말이죠.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 있죠. 자세한 건 동영상 카드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가 동영상 카드 올려놨던 것 중에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은 다 돌팔이들인가요? 그분이 원래 잘 나왔다는 이유로 그분만 다 옹호하고 다른 분들은 필요 없다 하고 그렇게 돌팔이로 몰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탁상 행정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런 화면 제가 왜 띄워놨냐면요. 보시면 자, 떨어지는 너의 모스님의 그 청원 글이 있죠. 제가 읽었던 중에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정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 확인하기, 이걸 여기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그 해당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거죠. 이게 총 3개인데요. 직접 알려드립니다 제외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맨 앞에 거부터 시작할게요. 자, 코로나19 백신 3차 부스터 접종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있죠? 질문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9월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3차 부스터 접종. 이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추가 접종이 아닌
3차 부스터 접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3차 부스터 접종이 18세 이상 전 국민 접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백신 등 희망자는 3차 접종 1개월 앞당겨 조기 접종 가능.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2월 집중 접종 기간 동안 예약 없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바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차 부스터 접종 왜 필요할까요? 건강한 일반인들도 꼭 맞아야 할까요? 3차 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접종 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건강한 성인에게서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은 모든 접종군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백신의 능력 중화능을 분석했을 때 표준 바이러스와 비교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군에서 백신의 능력이 2에서 4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분석 대상 국내 20에서 59세까지 건강한 성인 단일 접종군,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접종군 100명, 화이자 동일 접종군 100명, 모더나 동일 접종군 100명, 얀센 접종군 50명 및 교차 접종군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화이자 백신 99명, 델타 변이 주 검사는 대상군별 10건. 또한 접종 완료 후 화이자 접종군은 2차 접종 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및 교차 접종군은 2차 접종 후 3개월 시점에도 항체가 일정 수준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엔 이거 보여드린 게 바로 그거죠. 접종 완료 후 최대 항체가 표준주 대 델타 변이주이죠. 2차 접종 후 항체가 비교 표준주 대 델타 변이주. 분석 대상 각 접종군별 10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3차 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고령층 중심의 돌파 감염 증가입니다. 접종 완료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백신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최근에는 백신 접종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돌파 감염 발생률이라고 나와 있죠. 또한 중증 환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증 사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좌측 왼쪽 거 보시면 일평균 중증 환자 수하고 위중증 고령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효과의 감소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고령층 중심의 돌파 감염 증가 등 2차 접종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차 부스터 접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3차 부스터 접종을 실시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차 접종 완료자 접종 후 12일 경과는 기본 접종만을 실시한 사람과 비교해 확진율은 10분의 1배, 중증 화율은 20분의 1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3차 접종했을 경우 확진율 10분의 1배, 중증 화율 20분의 1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5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1138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 3차 접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내용은 여기가 끝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한 읽은 다음에 이제 저의 견해를 말하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증 특별 관심 이상 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 심낭염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경증 특별 이상 반응 포함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 반응, 심근염, 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심의 기준 4-1 해당 시에만 지원. 지원 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지원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이로써 11월 11일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총 179명, 중증 54명, 경증 125명이 1인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보상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0월 28일 인과성 불충분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상한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 세계보건기구 WHO 194개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 사망, 장애 등에 한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일반 이상 반응 두통, 근육통 등에 대한 소액 보상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피해 보상 인정 건수도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수 인정, 심의 5,293건 중 2,406건, 전체의 45.5%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 복상 인정 건수.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피해 건수는 그 부작용에 의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학 한의몸을 중심으로 구성한 과학 전문위원회. 이상으로 끝입니다. 자, 그 백신 부작용은 이거 좀 조심해야겠죠? 요건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직접 알려드린다는 바로 그냥 뉴스 팩트 체크인데요. 저의 견해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백혈병이란 게 약간 그냥 기록만 듣고만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던 건 작년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백신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등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시한 게 아닌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한다 잘못했다 혹은 효과에 대한 의문 그런 거 단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거에 대해 밝힙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중립적인 태도에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 보다 보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처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죠. 더 이상 백신 패스, 방역 패스를 확대해서 더 이상 미접종자들을 차별하는 행동을 중단했으면은 바람입니다. 근데 저도 동영상 카드를 보셨다시피 모더나만 1차, 2차 접종을 받았죠. 올해 보면은 다음 주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방 접종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모더나 3차 접종을 받고 나서 그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방송과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정부에서는 제발 앵무새처럼 인과성이 없습니다. 인과성 보기 어렵다라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접종자나 백신 부작용을 앓는 사람들한테 제발 백신 접종을 강요하라고 하진 마시고 이러한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소리를 안 나오게끔 QR코드 즉 예방접종 확인서처럼 발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그거죠.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백신보다 치료제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백신은 그냥 그거죠. 약독화된 그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접종하는 방식이죠. T세포의 메모리 이제 기억을 이렇게 심어 줌으로써 해당 감염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 간단할진 모르겠으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겠죠. 당연히 임상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고요. 제가 그냥 집에서 밥은 잘 안 먹고 밖에서 밥은 먹는데 거기서 그 백신 패스 QR코드를 제시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저는 미접종자가 아니라서 뭐 상관없겠지만 단 한 번도 안 맞은 분이라면 이거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아니 알고 있더나 다르더라고요. 1인 혼밥은 예방접종 확인서는 필요 없다 했는데 그쪽 거기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혼밥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언제쯤 이제 코로나19가 종결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루나 빨리 종식되어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뭐 해당되고요. 정부에서 지금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똑같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평 가르는 분열 행위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미접종자나 백신 부작용 분들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끼쳐드리지 않은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디